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도사입니다. 어제는 동국 힐링 카페에 도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또 번개 모임을 하고 또 소주도 한잔하고 하느라고 어제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또 새로운 명조를 가지고 명조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게 또 멋지게 또 이 명식판을 또 붙였죠.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창원에 있을 때 우리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줬고 또 잘 보관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명조는 여합니다. 여하고 팔세고 그리고 사주 명식이 신묘, 계사, 개미, 정사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도사가 보통 20세 미만의 어린애들은 제가 팔자 명조를 잘 풀이를 하지 않는데 요거는 제가 꼭 팔자 풀이를 통해서 통변을 하고 조금 처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풀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여하의 팔자에 이제 천을 기일해 보면 사묘죠, 그죠? 임계는 사묘다. 오, 많다. 3개나 된다, 그죠? 사묘가 3개나 되고 공망은 신유인데 공망은 없습니다. 격은 정제격이죠. 사가 정제격인데 사중에 경금이 투관해야 되는데 사중에 경금이 투관 안 하고 신금이 투관해 있죠. 그래서 이제 편인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투관 안 하는 걸로 보면 정제격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행의 대세를 보면 목이 1개, 화가 하나, 둘, 3개, 토가 1개, 금이 1개, 수가 2개입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은 골고루 있는데 사실 이 미토도 토지만 화를 담고 있는 토죠. 그래서 화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나 된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나의 물상풀이를 해보면 4월, 즉 말하자면 초여름, 여름으로 들어가는 여름 초입이죠. 초여름에 개수, 빗물이 떨어진다. 빗물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시간은 사시다. 초여름 사시에 떨어지는 빗물이다. 그 빗물이 어디에 떨어져? 사막의 모래 위에 떨어지고 있다. 뜨거운 열토 위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사주의 오행대세의 구조를 보면 화가 금수를 극하는 화의 한여름의 그 뜨거운 열기로 수와 금을 메마르고 극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기가 숙이 이제 사주팔자상에서 아예 없는 것과 이렇게 조금 있는 것의 그 명적을 풀이는 또 다릅니다. 조금 이렇게 사주 근이 없이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미토라고 하는 어떤 열토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 개수가 메말라 가는 것을 느껴야 되죠. 없으면은 아예 그조차도 느끼지는 못하는데 개수가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풀이할 때 없는 것과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 개수가 아예 수가 없다면 없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있어서 폐단이 되는,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이 개수가 말라가고 개수가 고통이 따르는 것을 느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조 주인공의 딸애가 8살인데 지금 밥도 잘 안 먹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서 거의 정신이 없다? 이 정도라고 그래 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연역을 좀 보면 자기 외가 쪽에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계속 어떤 그런 무속의 인자를 따라서 자꾸 집을 나간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화의 세력이 그 화극금을 하게 되니까 이 집에 못 버티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 사막에 또한 풀이 이렇게 조금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술을 맛봐야 되는데 술을 맛보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식신 역시도 좀 식신은 또 육신으로 돌려서 식신은 또 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 식신생제해서 아버지가 제니까 아버지를 놓은 사람이 할머니죠. 그래서 식신생제에서 식신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엄마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있다고도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집안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애도 지금 8살 먹었는 어린애인데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도사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를 좀 처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좀 개선을 시키면서 또 좀 치유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런 경험치에 의하고 그다음에 또 시골에 살면서도 뭐 어떤 무속인자도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될 혹은 처방을 해줘야 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름을 바꿔주라고 그래요. 이름을. 왜 이름을 바꿔주자고 그러냐면은 이름은 파장과 파동을 일으켜요. 개인의 이름 혹은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이 말도 그렇고 이 생명체는 파장과 파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는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지금까지 8세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름에 의해서 지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 이름의 인자에는 무언가 그러한 파장과 파동으로 이 애를 그렇게 만드는 원인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 기존의 이름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그 죽이고 새로운 생명체가 태동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라. 그러면 기존에 받아오던 파장과 파동에서 그 변화와 또 그 파장과 파동의 어떤 영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많이 바꾸지 않잖아요. 그죠? 두세 번 이상 바꾸지 않는데 제 주위에 이름을 한 3번 정도 바꾼 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경험을 해보니 굉장히 그 인생사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름 바꾸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더라. 그 파장과 파동이 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이 움직이고 그 잠재의식이 단계적으로 나의 오장육부와 오감을 동하게 만드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구는 에너지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에너지체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동물이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를 가시오.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면 여건이 되지 않으면 방을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는 거대한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 에너지의 파장과 파동이 머물고 있다가 그것이 압축되었던 것이 또 터지면서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이 핵에서부터 수많은 에너지의 파장과 파동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인간 또한 이 심장도 전자기파에 의해서 심장이 뛴다는 얘기죠. 그죠? 좌심방, 우심방에서 이 전자기파가 뛰어서 그것을 심전도라고 그러죠. 그것을 뛰게 만드는 하나의 원초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지구상의 휴주를 꽂고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그 지구상에서 오는 그 파장 속에 노출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이사를 해주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 파장과 파동, 자기장에서 노출되었던 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방을 바꿔줘라. 방을 바꿔줌으로써 그 방에서 일어났던 모든 파장과 파동을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잠자리를 머리 방향이 이랬다면 머리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준다. 제가 아주 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머리 방향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방, 이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풍수적인 요소인데 풍수에서 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수맥이 흐르면서 이거는 이제 지구상에서 올라오는 파장과 파동이 이 수맥청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거죠. 증폭이 되면서 올라와서 우리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게 오랫동안 수맥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암이라든지 어떤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고유하게 뛰어야 될 우리의 파장과 파동을 교란을 시키게 되니까 그 교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수적인 조치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히란야라는 게 있어요. 히란야라는 것을 통해서
수맥파를 변동시킨다든지 혹은 수맥파에 노출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처방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수기운이 부족하죠. 이 사주명조 자체에서 수기운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자 대운조차도 봅니다. 대운도 산대 오, 야, 이 뭐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죠. 미 마찬가지인 거라. 사막에 열토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수기가 얼마나 메말라겠냐 이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방을 해줄 때 의왕을 놔줘라. 의왕을 놔줘라. 혹은 물레방아 같은 것이 돌아가면서 수기를 취할 수 있는 것을 해줘라. 아니면은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인테리어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수기운을 땡겨줘라. 아니면은 바닷가 해안가 쪽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수기운을 땡길 수 있도록 해줘라. 아니면 이런 경우는 차라리 해외로 보내봅니다. 해외로 보낸다. 해외로 가서 수기운을 듬뿍 받아온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이제 도인들이나 도사들 같은 경우는 얘를 절로 데리고 갑니다. 절로. 세상사의 에너지 파동에서 그 파장과 파동을 받지 않게끔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님들이 내려와서 이제 동양하고 이제 시주를 받아갈 때 얘 나이를 물어보죠. 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월 달에 태어났습니까? 이래 물어보면서 보니까 이 한인으로 들어가서 이 수기가 메말라가지고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싶을 경우에는 얘를 22살까지는 제가 절에 데려와서 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얘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고 부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절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에 데려와서 절에서 좀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처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명식을 이렇게 이제 쭉 많이 보다 보면 처방을 해줘야 될 어떤 그런 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음양 오행과 목화 토 금 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영향 안에서 살아가는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운들이 부족한 것을 어떤 물질, 물체, 그 다음에 형태 혹은 이러한 기운의 에너지를 통해서 당겨와서 그것을 보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금기가 부족하다. 금기가 부족하면 금반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기 이제 금반지를 한번 해준다든지 금목걸이를 또 해준다든지 금기가 부족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집에 색깔, 나무의 색깔을 해준다든지 혹은 화분 중에서도 이제 이런 대림목 같은 목 같은 이런 건 화분을 키워준다든지 화가 부족하다. 화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사진, 태양의 사진, 붉은색, 밝은색을 취한다든지. 그럼 금이 부족하다. 금은 흰색이다. 그 다음에 금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금적인 액세서리다. 이런 거. 수가 부족하다. 물, 의항,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해한 것처럼 물레방아라든지 혹은 이제 이렇게 이제 물고기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하나의 조경은 또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기운의 에너지를 땡겨오는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메꾸는 데 대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몇 가지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도 해봤고 해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도 미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개운도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이름 그 다음에 이사를 하든지 이사가 안 되면 방방모양을 바꾸고 그다음 풍수적으로 이런 의왕이나 물레방아를 놓아줘서 수기운, 금수가 수기운이 이제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떤 방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이 조상의 인자 혹은 윗대의 인자는 이 토를 많이 겁니다. 진술, 충미, 토. 토의 속성 자체가 완충, 완화, 중계, 변화, 병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연결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토는 중계이기 때문에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 혹은 중재, 그 다음에 농산업, 그 다음에 농업, 토목을 많이 하는 이유가 토의 자체가 중재로서 연결의 인자로도 됩니다. 그래서 조상과 신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인자가 이 미토라는 얘기죠. 미토가 더운 열터면서 미토는 또 십자가의 문양을 또 하고 있죠. 십자가의 문양을 하고 있으면서 이 토를 통해서 연결되는 인자인데 식신과 할머니와 또 연결된다는 거죠. 할머니와 연결되면서 있는 미토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종교성을 띠는데 이 종교성을 띠는 미토가 개수를 메마르게 하니까 이런 것에서 원인의 인자가 있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화가 극심한데 화가 극심함으로 말미암아 화극금 현상과 화로 말미암아 수의 고갈 현상을 통해서 사주명식이 어떻게 이제 좀 드러나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